수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해커스텝스 독해 손승미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2022년 7월 적중 예상 특강 독해 파트 강의를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반드시 문제가 풀려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실에 들어가셔서 우리 독해 파트 문제를 다운받으시고 난 후 총 제가 7문제에 대한 리뷰를 진행할 예정인데 바로 그 7문제에 대해서 8분 30초의 시간을 두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아무래도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혹시라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빨리 가셔서 문제 풀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리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는 실전에서 1번부터 8번에 해당되는 구나 절을 가지고 빈칸을 채우는 문제고요. 우선 지금 저희가 마지막 문장 내지는 첫 번째 문장에는 그 단락에 주제나 요지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 탭스의 이 빈칸 채우는 문제, 빈칸 위치도 첫 번째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실은 뭐냐, 이 빈칸 채우는 문제는 주제 만들기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해석을 정확히 하시고 대략적인 소재적인 부분을 파악하시고 난 후에 그 소재와 관련된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주제화시킬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빈칸을 보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엠버그라고 하는 이 회사는요, 매니투 동사입니다. 매니투 동사 하게 되면 뭐뭐 해내다, 바로 뭘 해낸다면, 바로 이런 어떤 목표를 이루어낸다면, 그런데 어떤 목표입니까? 소위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그런 목표를 이루어낸다면 바로 그것은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건 뭐다? 바로 엠버그 회사를 가리키겠죠? 바로 이 회사는 블랭크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판단을 해주셔야 될 거는 대략적인 소재 정도는 좀 파악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바로 소재는 뭐냐? 엠버그라는 회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엠버그라는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주제화시킬 수 있는 게 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볼까요? 우선 첫 번째 보시면요, 이 엠버그 회사가 뭐 했다라고 합니까? 계획을 발표했대요. 그런데 어떤 계획을 발표했답니까? 효과적인 탄소 배출량을 다운시키겠다. 그런데 어디까지 다운시키겠냐? 제로까지 다운시키겠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뒤쪽에 보시니까 이러한 대담한 이니셔티브죠. 자, 우리 이니셔티브 하니까 뭡니까? 계획이란 뜻이죠. 자, 이러한 대담한 계획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회사에서는 뭘 한답니까? 설치를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뭐를 설치해야만 할 것이냐? 많은 태양 전지판을 이 공장에다가 설치해야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바로 이 제조업체.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이니셔티브라는 단어는 우리가 계획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이게 어떤 계획이냐? 약간 처음 시작하는 계획. 뭔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그런 처음 시작하는 계획의 뜻이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pioneering하고는 이 단어도 역시나 사실은 무슨 뜻을 드는 거냐? 약간 선구적인, 개척적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미는 같지만 다른 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는 것이고, 또한 같은 의미가 여러 번 보인다라고 한다는 건 결국 뭐냐? 이 내용이 핵심 포인트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의미의 단어를 사실 반복하게서 쓰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결국 이런 것들이 뭐로 갈 수가 있을 거냐? 주제로 넘어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선구적인 어떤 제조업체, 여기서 말하는 제조업체 경우 뭐겠습니까? 위에 나와 있는 엠버그를 가리키겠죠. 바로 이 회사는 바로 뭐 하려고 한다라는 거, 신에너지 수의 관리 소프트웨어를 시작하려고 한다, 또는 이용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엠버그라는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보는 뭐냐? 바로 어떤 걸 하려고 한다는 거, 계획을 진행하려고 한다. 그런데 어떤 계획? 뭔가 처음 시작하는 그런 계획. 그 다음에 뭔가 이 제조업체에 대해서, 즉 엠버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선구적인, 개척적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엠버그라는 단어, 이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은 뭐냐? 바로 보기로 가셨을 때 답은 뭐다?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단어들이 슬쩍 뭘로 빠졌습니까? first라는 단어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저희가 단어를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아까 저희가 얘기했을 때 initiativ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nitiative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이란 뜻이 되는 건데 이 계획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뭔가 처음 시작하는 그런 계획이란 뜻이 되는 거고요. 같이 연결하셔서 우리 이런 단어도 있죠. initiat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nitiate 하게 되면 동사로서 시작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하나 더 가볼게요. initial이란 단어도 있죠. initial 하게 되면 형용사로서 처음의, 초기의 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단어에 약간 패러프레이즈 문제가 돼서 결국 first로 나올 수가 있을 거다. 답은 C번으로 가주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요. 역시나 또 빈칸을 채우기는 하지만 아까처럼 구나 절을 가지고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연결어를 가지고 빈칸을 채우는 문제고요. 저희가 이 연결어 문제를 푸실 때는 우선은 먼저 뭘 하셔야 되느냐? 보기를 먼저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보기를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문을 보셔야 되는데 자, 보기를 우리 하나씩 한번 볼게요. A번에 보시면 consequently입니다. 자, consequently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하실 거 연결어 문제는요. 뜻을 집어넣는 문제가 아니다. 서로 어떤 앞뒤 문장의 논리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consequently를 그냥 결과적으로만 가실 게 아니라 이 연결어는 원인과 결과, 좀 더 넓게 보면 원인과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B번 가겠습니다. 우리 instea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instead와 같이 연결하셔서 자, rather라든지 또는 on the contrary. 자, 우리 이 표현들을 같이 좀 묶어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instead 하게 되면 대신에 rather 하게 되면 차라리 오히려 on the contrary 하게 되면 소위 반대로란 뜻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뜻으로 기억하시면 안 된다. 얘네 같은 경우에 연결어는 바로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느냐? 바로 이런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correction의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바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앞의 내용 아니야, 뒷내용이야 라고 하는 그런 correction의 프레임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C번에 보시면 nevertheless입니다. nevertheless 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연결어죠. 바로 이 연결어의 프레임은 뭐가 되느냐? 앞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상반되는 내용이 나오는 그런 프레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D번에 보시면 in particular입니다. 자, 우리 in particular는 물론 뜻은 특히지만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약간 이 in particular 같은 경우에는 예시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문장에 대한 뒷문장이 예가 되던지 아니면 앞문장에 대해서 뒷문장은 좀 더 상세 설명으로 가는 그런 프레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한번 요거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선은 연결어를 사이에 두고 있는 앞뒤 문장의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바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답이 안 나온다 싶으면 그때는 전체 지문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앞뒤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문장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mply, 암시가 되듯이.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그의 moniker죠. 소위 이름에 의해서 암시가 되듯이 이 blood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악명이 높았답니다. 그런데 바로 뭐 때문에 악명이 높았냐? torture 하고요. 소위 고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kill, 죽이는 거죠. 적을 죽이는데 바로 뭘 통해서? impairment죠. impairment 하게 되면 소위 뭡니까? 이렇게 뚫는 거예요. 소위 뚫는 걸 통해서 이렇게 적을 죽이고 고문하는 것 때문에 악명이 높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는요. 남겨놨어요. 바로 누구를 남겨놨느냐? 시체들을 남겨놨답니다. 그런데 어떤 시체냐? 뚫어진 시체들을 남겨놨대요. 그런데 뭐로 뚫어진 아이냐? 스테이크죠. 소위 뭡니까? 말뚝으로 뚫어진 시체를 남겨놨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뭘 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뭐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예로서. 뭐에 대한 예입니까? fate. 운명에 대한 예로서. 운명이라고 하는 명사 다음에 뒤에 대시 있다 보니까 수식하는 구조죠. 어떤 운명입니까? 기다리고 있는 운명이에요. 자, 우리 알고 계실 거죠? those who입니다. 자, 이때 those people 이런 구조죠.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there to. 우리 there to 하게 되면 감히 뭐뭐 하다. 뭐를 감히 뭐뭐 한답니까? 바로 그를, 즉 우리 블라드를 감히 거역하는 사람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오히려 시체들을 남겨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프레임으로 갈 건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consequently 같은 경우에는 원인과 결과다. 또는 원인과 결론 정도로 가셔야 되고, B번에 보시면 앞은 아니야. 뒤가 맞는 거야. 그 다음에 C번에 보시면 앞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상반되는 내용이 이어지는 프레임. D번에 보시면 앞문장에 대해서 뒷문장은 약간 상세 설명, 예시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답은 뭐겠습니까? 답은 D번으로 가셔야 되겠죠. 바로 앞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악명이 높았다. 소위 고문하고 사람들을 죽인 걸로 악명이 높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보다 답은 D번으로 가셔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혹시라도 A번 같은 거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A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원인과 결과라고 얘기를 했었고 원인과 결론이다. 따져보면 지금 이게 악명이 높아서 그렇게 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을 시체를 남겨둔 걸로 인해서 악명이 높다라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의 프레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결과와 원인의 프레임으로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답이 될 수는 뭐다? 답은 D번으로 가주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3번 문제는요.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이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 유형을 푸실 때는 먼저 A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A 앞에 있는 문장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바로 A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우리는 뭘 하셔야 되느냐? 대략적인 중심 소재 또는 대략적인 중심 내용을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그 중심 소재, 중심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은 보기를 A, B, C, D에서 골라주셔야 됩니다. 이 유형의 문제는 A, B, C, D 문장 간의 관계를 고른다라기보다, 그러니까 문장 간의 관계를 본다기보다는 바로 첫 번째 문장, 중심 소재, 중심 내용 파악 후 바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은 아이를 A, B, C, D에서 골라주셔야 된다. 자, 그럼 한번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소족은요, 중국 남부 지역에서 사는데요. 바로 이 사람들은요, 마지막 메이트리아클입니다. 메이트리아클 하게 되면 목의 중심이죠. 목의 중심 사회로 알려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로 넘어가는 거 아니죠. 아, 여기서의 포인트는 바로 뭐다라는 거, 목의 중심이 포인트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A, B, C, D도 역시나 뭐겠습니까? 목의 중심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줘야 될 거다. A번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소 가정의 우두머리는 다 메트리아크다. 소위 목의 여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번에 보시면 그녀는 또한 나름대로 위임을 한대요. 임무를 부여를 한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요. 역시나 임무를 부여하려면 당연히 뭐겠습니까? 힘이 많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C번에 보시면 무소 가정은요.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4개의 별도의 다층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뜰을 둘러싸고 있는 답은 뭐다? 답은 C번으로 가셔야 되겠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지문의 포커스는 뭐였습니까? 바로 그렇죠. 메트리아크라고 하는 소위 목의 중심이 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목의 중심에 대한 내용과는 사실 거리가 먼 거다. 요 C번 같은 경우에는 모소족에 대해 또는 모소 어떤 지배 모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목의 중심하고는 상관이 없다. D번 좀 더 가볼까요? 아버지들은요 없답니다. 집에요 아버지가 없대요. 왜냐하면은 모소족 여성들은요 속해 있다. 그런데 싱글 허즈번드죠.
남편 하나한테 속해 있지 않다 보니까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남자들은요, 엄마랑 평생 동안 살아요. 결국은 주는 뭐가 되는 거냐? D번에서도 보면 여자가 으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A, B, C, D를 보셨을 때 우리가 얘기를 하는 소위 목의 중심이라는 표현과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뭐겠느냐? 답은 C번으로 가져야 될 거다. C번은 모소족의 어떤 집,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C번으로 가주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요, 요 문제네요. correct 문제입니다. 자, 우리 correct 문제 같은 경우에는 먼저 보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과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서로 비교, 대조하면서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탭셋에는 뭐가 많이 보입니까? 패러프레이즈 되는 표현들이 많이 보이죠. 즉,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 지문에서는 다른 식으로 바꿔서 나올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먼저 문제를 풀으셨으니까 제가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A번에 보시면요. 그녀는요. 프로퍼티한테 연락을 취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 부동산, 재산의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퍼티의 뜻이 특징이나 특성의 뜻도 있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제 부동산, 재산 조금 더 연결돼서 숙소 정도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숙소에다가 연락을 좀 취할 거라는 거죠. 바로 방을 예약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우리 지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요. 숙소에 지금 머물려고 연락을 취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벌써 숙소에 묵었던 사람입니다. 최근에 묵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숙소에 머물려고 연락을 한 상황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B번 가보겠습니다. 그녀는요. 직면하게 되네요. 기술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뭐 하면서? 호텔에 머물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미는 같지만 다른 식으로 바뀌어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에 지문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from 보시겠습니다. 바로 뭐로부터 체크인 과정부터 그 다음에 방의 상태까지 나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나 $50까지 청구를 받았네. 바로 뭐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때문에. 그런데 서비스라고 하는 명사 다음에 뒤에 대시니까 수식하는 구조죠. 거의 작동하지도 않은 인터넷 서비스로 인해서 $50를 청구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뭐다? 답은 B번이다. 단어가 패러프레이즈 되고 있는 거죠. 인터넷 서비스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기술적인 어려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은 B번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가볼까요? C번에 보시면요. 그녀는 think, 생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녀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프랑크푸르트가요. live up to입니다. live up to 하게 되면 뭔가에 부응하다. 즉 그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했다?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지문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요. 프랑크푸르트로 출장을 갔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그 도시에 정말 괜찮은 숙소들이 많았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겠습니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거는 아니고요. 마지막 D번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믿고 있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매우 친절하다라고 믿고 있다. 자, 직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니까 아까 보시면 체크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실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친절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5번 추론 문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추론 문제 딱 보시면 직접적으로 infer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아도 결국은 추론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필자가 가장 동의할 것 같은 문장이 뭐냐? 또는 필자가 가장 동의할 것 같은 의견이 뭐냐라고 해도 결국은 어쨌든 무슨 문제다? 추론 문제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추론 문제는 아무래도 제일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유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유형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기본적인 접근법이 있지만 우리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 또한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로 우리가 추론이 돼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항상 기억을 하셔야 할 건 내 생각이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무조건 지문만 보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자, 한번 우리 지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이지리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지리아가요. 아마 영국 통치를 받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100년 정도 받은 것 같고요. 그러다가 1960년 10월에 독립을 이뤄낸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순간입니까? 아, 그런데 유감스럽게도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어야만 했는데 바로 이 상황이요. 뭐로 이어지게 되느냐? 엄청 심한 컨플릭트, 분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에요. 아, 왜 그러지? 보니까 아마 불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누구 사이에? 세 강대 지역 사이에 불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쪽에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이 지역들의 어떤 불신이 생기게 된 것이고 바로 이로 인해서 아마 분쟁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쪽 보시면 나오죠. undermine입니다. 훼손을 시키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국가 통일성을 훼손시키게 된 거고요. 결국 이로 인해서는 뭘로 벌어지게 되느냐? 내전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우선 보게 되면 우리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 이제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다가 지금 보니까 독립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순간이었어야 되는데 결국 뭘로 이어지게 되느냐? 바로 이 세 지역, 강대 지역의 어떤 내전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뒤쪽에 보시면 이 전쟁 이후에 바로 나이지리아는요. 결국 군사 통치를 받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가 1999년이 되어서야 민주주의를 이루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다이렉트로 소위 뭡니까? 추론을 해주셔야 돼요. 내 생각 절대로 들어갔으면 안 되겠죠. 자, 보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A번에 보시면요. 나이지리아 내전은요. 필요한 반란이었다. 누구를 상대로 하는? 영국 식민지 통치를 상대로 하는 자 우리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요. 영국 식민지 통치는요. 사실은 벌써 이전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나이지리아 어떤 내전과 그 다음에 영국 식민지 통치는 사실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A번은 절대로 갈 수가 없다.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요. 인포 문제, 소위 추론 문제는 물론 지문 뒤에 숨겨져 있는 히든 인포메이션을 물론 찾아줘야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correct 문제라고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즉 맞는 문장이야, 즉 지문 내용과 맞는 문장이야 또는 아닌 문장이야 라고 물어보는 것과 결국 같게 될 수 있을 거다. 자, B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부 싸움이죠. 내부 싸움은 막았습니다. 뭐를? 진정한 자유를 막았어요. 뭐 이후여도 소위 독립을 달성한 이후여도 자, 내부 싸움이라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내전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요. 당연히 자유롭지 못하겠죠. 답은 뭐다? 답은 B번으로 가주셔야 될 것 같고요. C번에 보시면 나이지리아의 세 지역국이죠. 소위 강대 지역입니다. 바로 강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통일했어야 됐는데 또는 단합했어야 됐는데 군사 통치자들 상대로 이런 부분 아닐 거고요. D번에 보시면 유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거야. 뭐가 없었다면? 소위 군대가 없었다면 이런 부분도 나오지가 않겠죠. 답 이럴 수 뭡니까? 답은 B번으로 가주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6번,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독해 총 파트가 4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독해가 우리가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유형별로 이제 문제가 나와 있지만 우리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한 지문에 2문항이 나옵니다. 바로 이 한 지문 2문항이 나오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먼저 문제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 요하는 답을 지문에서 뭔가 좀 이렇게 뽑아내준다는 느낌으로 좀 가셔야 될 거다. 자, 우선 6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정보의 목적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제가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이게 뭡니까? 특정 정보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위원회는요. 제한된 개발을 왜 계속 진행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는요. 사실은 지문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그대로 표현을 쓰지 않을 수가 있다. 패러프레이즈라는 방식을 통해서 의미는 같지만 다른 식으로 바꿔서 쓰려고 한다는 걸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7번 문제의 요지는 뭐냐? 개발의 어떤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먼저 6번 문제 풀기 전에 한번 지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문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우선 구해줘야 될 것은 사실은 이 정보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제예요. 그럼 사실 제일 좋은 건 뭐냐? 제목이 결국 주제가 될 겁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글렌데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필요로 합니다. 뭐를요? 저렴한 주택을 필요로 해요. 사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보기에는 당연히 이 부분이 보이지를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너무나 문제를 쉽게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식으로 바꿔서 나와 있을 거예요. 좀 더 가볼까요?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글렌데일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글렌데일의 가정구호위원회가요. 지금 뭐 하려고 하고 있느냐? 지으려고 하고 있대요. 그런데 25개 단위의 저렴한 주택단지를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가셔야 돼요. 방금 전에 봤던 우리 7번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목적이 보이고 있어요. 바로 뭐 하려고 지금 이 개발을 하려고 한답니까? 경제적으로 힘든 가족들을 돕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 소위 뭐 하는 걸 돕기 위해서 피하는 거를 돕기 위해 뭐 되는 걸 피하는 걸 돕기 위해 소위 집이 없는 거를 피하는 거를 좀 돕기 위해서 바로 이 주택단지를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답 한번 가보죠. 자, 7번 가보겠습니다. 7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획에 대한 이유가 뭐냐? 다시 말하면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바로 가보죠. 답은 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답은 A번으로 바로 가면 되겠죠. 즉 저소득층의 가정이 뭐 하는 것을 돕기 위해 피하는 것을 돕기 위해 즉 뭐를 피하는 거 돕느냐? 본인들의 집을 잃는 거를 피하는 걸 돕기 위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다. 답은 A번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제를 원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일부 정치인들이요. 사실은 지금 이 계획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주장을 하면서 바로 이렇게 소위 주택단지를 짓게 되면 부동산 가치 떨어지고요. 그 다음 범죄율도 늘어나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학교 질까지도 떨어진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지금 이 주택단지 짓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 자, 그런데 반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 정치인들이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 포인트로 가져가셔야 돼요. need입니다. need라든지 require라든지 must라든지 should 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요.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얘가 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뭐를 필요로 합니까? 주민들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 이 주민들이 뭐 하는 거를 필요로 합니까? 하게 하는 거요. 그런데 누구를 하게 합니까? 지역 공무원들이 알게끔 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민들이요. 나름대로 지역 공무원들한테 알게끔 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뭐를 알게끔 하게 되느냐? 바로 그들이라는 건 누구겠습니까? 지역 주민들이요. 바로 이 계획을 지지한다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계획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었던 주택 짓는 이 계획에 대해서 지지한다라는 거. 또한 이 계획이 도와줄 수 있다. 누구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를 지역 공무원들이 알게끔 하게 해야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여기서의 주제는 바로 뭐냐? 이 부분이 주제가 될 거다. 다시 말하면 지역 공무원들한테 알게끔 하게 하라는 거죠. 뭐가? 바로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 거주민들이 바로 이 계획을 지지를 하고 또한 이 계획이 소위 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정치인들, 어떻게 보면 지역 관계들한테 얘기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겠느냐라고 봤을 때 자, 가보겠습니다. A번에 보시면요. 촉구하려고 하는 거다. 사람들한테 뭐 해달라고? 어떤 정치, 즉 다시 말하면 재정적인 기부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자선단체한테. B번에 보시면 보고하려고 하는 거다. 결과를 보고하려고 하는 거다. 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려고 하는 거다. C번에 보시면 나름대로 장려하는 거다. 부추기는 거다. 누구한테? 주민들한테 뭐 좀 해달라고 on behalf of죠. 소위 뭔가를 위해
프로젝트를 위해서 로비 좀 해달라고 지원하려고 소위 장려하려고 하는 거다. 우리 로비하게 되면요. 물론 로비를 벌이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약간은 영향력을 행사하다라는 뜻이죠. 뭔가 좀 행동으로 좀 해달라고 부추기려고 하는 거다. 답은 C번이겠죠. 바로 아까 보시면 남들로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주민들한테 우리 지역에 있는 보시면 아까 보시면 우리 지역에 있는 나름대로 이 관계자들한테 우리 이런 상황 좀 알게끔 하게 해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뭐가 될 수가 있겠느냐? 결국은 영향력을 좀 행사하게끔 뭔가 좀 행동으로 옮겨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D번에 보시면 제한하려고 하는 거다. 몇몇 지역적인 문제들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지문은 아닐 거다. 답이랄수록 보다 답은 C번으로 가셔야 되고 다시 한번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need라든지 require, must, should 이런 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우리가 소위 뭐로 보셔야 되느냐? 주제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로 또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하셨던 내용은 다시 한번 쭉 한번 복습 한번 해보시고요. 혹시라도 놓치셨거나 그 다음에 헷갈리셨던 부분들은 반드시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수업 내용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수 잡는 Hackers.